Recording in progress.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0시 사업자 교육을 맡은 김지윤 아이비오입니다. 근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엄청 추워졌어요. 진짜 뭐 손살같이 세월이 간다고 하는데, 손살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화살이 쏘아진 것처럼, 화살이 쏘아지면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딱 꽂히면 보이는데 가는 건 못 보잖아요. 그만큼 빠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세월이 진짜 손살같이 빠르다고 하는데, 또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2일이요, 그죠? 시간이 굉장히 또 빨리 가는데, 빨리 가는 만큼 우리는 하루하루를 또 멋지게 내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면 또 나에게 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서, 내가 오늘 잠이 들었을 때 오늘 정말 나 최선을 다해놓으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다 보면 우리는 또 멋진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자 교육을 맡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꽂히는 말이 있어요. 꾸준히, 성실히. 원래 항상 알고 있었던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다 보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하면서 같이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C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뭐냐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나 정말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래서 항상 어떠한 기회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게 바로 저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 저희 아빠가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아빠가 이제 아빠의 차 안에서, 아빠 이제 서울로 이제 그 출근하셨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차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 사업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한테는 그 3C라는 게 온다고. 그래서 그 3C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바꿀 수가 있는데, 그 3C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래요. 기회는 누구든지 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한참 뭐 비트코인 이야기 했었을 때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그때 그냥 못 모르고 사놨던 사람들 엄청나게 붐이 일었었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에 이미 막 투자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또 들어가다 보면 이제는 또 정보가, 그죠?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거나 아니면 뭐 집값이라던가 아니면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회사의 입사라던가 막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이 항상 오는데, 그 기회를 두 번째 초이스, 어떻게 선택을 해서 세 번째 어떻게 도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이제 달라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대학 되면 제가 벌써 한 10수년 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때 이제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정보라던가 그런 거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러니까 네트를 만나기 전에 제가 금융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 회사의 주식이라던가 항상 그 임원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했던 거는 자기들끼리 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재테크 얘기들, 어떤 이야기들을 그거를 샀었어야 된다, 뭐 그런 그 얘기들은요 항상 이렇게 어디든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사린다는 표현이 맞나요? 항상 내 주위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하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3C 얘기를 제가 강의 때마다 종종 했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참 되게 중요한 말이었고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같이 듣고 이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서, 또 저는 이제 네트를 만났을 때 어찌 보면은 그냥 그렇게 평범한 직장에서, 소위 말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소위 말해서 돈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임원분들의 이제 비서도 했었었고 경영계획팀에서 이제 그 팀원으로 일을 했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사무직이었었다 보니까 나의 그 한계는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로 고민을 하다가 선택이란 걸 했고, 그래서 도전이란 걸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인시적으로 해야겠네요. 손이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제가 이제 손을 잘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손이 좀 제가 다쳐가지고 네 이게 손을 제가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손을 저는 안 쓰면 입이 막혀버리더라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네, 죄송해요. 하필 세 번째 손가락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손이 살짝 엊그저께는 살짝 이제 멍이 들었었다가 3일 전이죠. 멍이 들어서 살짝 아프네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뭐 별거 아닌데 박스 하나 들고 이렇게 열다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조심하시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티 안 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박아주실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따금씩 보이긴 하겠지만 살짝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오지랖이었나요? 그래서 네, 그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은 이 3C를요 마음껏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엔 드림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구름이 되어 있는데 이 3C를 잡은 우리가 지금 드림을 잡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자신부터가 좀 칭찬해주는 하루로 시작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로 인하면 여기 뭐라 해야 되나요? 여기죠.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죠.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장마가 오거나 이제 폭풍우가 오게 되면 엄청나게 나무들이 휘청거리면서 되게 많이 뽑혀버리죠. 아니죠, 잘라져 버리죠.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잘라지긴 하겠지만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소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여기 예쁘게 그 열매를 맺은 이 친구 나무가 되게 웃고 있지만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는다 하더라도 폭풍우라던가 바람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재난 조건이 오게 되면은 얘는 뽑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사업의 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던 그 초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네트가 우리가 지금 네트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네트를 생각을 해볼 때 저도 생각을 해봤다라면 네트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제 주변에 아닌 이야기가 굉장히 있었죠. 또 저는 또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친척분들이 어쩌고 저쩌고네 더 근데 알고 시작했거든요. 왜냐면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었고 그냥 칼도 수술실에서 칼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감사한 수술용 도구가 되고 또 이제 엄마가 그쵸 칼을 쓰게 되면은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만 뭐 살인자라든가 범죄자가 살인 도구로 쓰면 그건 굉장히 악행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트를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네트를 잘못 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인식을 바뀌어 있었다면 그 인식 또한 내가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단계가 뭐가 중요하지? 네트가 뭐가 중요하지? 그냥 내가 선택해서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초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왜냐하면 주식이든 무슨 코인이든 여러 가지들 처음에 이런저런 이야기 되게 많았어요. 저는 또 게다가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었다 보니까 주식, 펀드 막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펀드가 아니라 그 전에 주식이었었죠. 주식 때문에 퇴직금을 날렸네 뭐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직접 투자가 좀 위험하다고 싶다 보니까는 간접 투자 펀드가 나왔잖아요. 정말로 아닌 거라면 주식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얼마 전에 제 유한근 사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역사가 또 깊은 게 이상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면은 없어졌었겠지. 근데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론은 된다라는 거고 내가 그 안에서 그냥 못 들어주게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와 내가 원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저한테는 이게 초심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동기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뜻대로 되거나 아니면 뜻대로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때도 결론은 네트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 초심을 항상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바로 저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트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사업을 하실 때도 초심 정말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 지금 당장에 기둥이 시원찮을 수 있어요. 줄기가 그냥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어떻게 얼마나 끝까지 깊게 있느냐
그렇다 보니까 땅 속의 모든 영양분이들 이거를 굉장히 멋지게 받아들여서 한순간에 자라는 그 모소대나무 있죠. 그런 대나무처럼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성장 속도, 그리고 내가 사업에 어떤 열매를 맺추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지를 항상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의 원동력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초심이라는 부분이, 그 기계를 다룰 때도 처음에 이제 기계가 이제 오잖아요. 오면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기름칠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특히나 그 녹슨 기계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면 기름을 넣고 해서 톱니바퀴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잘 속어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맞을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뭔가를 기름칠을 하고 계속 또 녹이 쓰지 않게 관리를 하고, 저는 그게 나의 사업의 원동력이자 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사업의 윤활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는지, 정말로 간절한 척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간절한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언젠간 되겠지라는 망상만 꾸고 있지 않은지. 얼마 전에 이주희 사장님께서 아침을 항상 집 열어주시지만, 아침을 열어주시는 그 말 중에 꿈인지 망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 주였어요. 그렇죠? 근데 좀 보면서 되게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는 꿈을 쫓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망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어차피 될 거야. 언젠간 되겠지? 어찌 보면 나만의 합리화를 또 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반성을 하지 자책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책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반성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그거 보면서 아마 느끼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어차피 될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빨리빨리 오겠죠. 꿈과 망상의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셨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억은 나겠지만 제가 딱 꽂혔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꿈은 계획성이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떻게든 뛰려고 하면서 꿈을 꾸는 건 꿈이고, 그렇죠. 망상은 언젠간 될 거고 어차피 될 거고 화뭉차사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젠간 되겠지, 그렇죠. 언젠간 되겠지, 맞죠? 다이어트도 언젠간 빼겠지, 그렇죠. 그리고 연애도 언젠간 하겠지, 그렇죠. 집도 언젠간 사겠지. 근데 집값도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모을 생각도 안 해요. 그렇지만 나는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언젠간 하겠지. 이건 망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언젠간 늙어요. 지금도 늙고는 있어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더 멋지게 늙고 또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 보니까 지금 막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누구든. 그래서 꿈과 망상의 경계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고객 케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살 좀 한번 빼보려고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을 왜 빼시려고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간절해요. 헤어졌던 남자친구한테 복수할 거예요. 진짜 예쁘게 내가 할 거예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아이의 엄마들 중에 내가 제일 좀 이렇게 통통하고 하다 보니까 애기한테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는 그렇게 되게 간절한 Y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빼면 빼고 아니면 말고, 이런 분들은요 저는 케어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자기가 간절해서 악착같이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니까 비려가지고 비린 거 알고 얘기했잖아 우리, 그죠? 좀 화가 났네요, 그죠?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 있고 쌀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으시고 냄새가 날라가면 드시고 우유처럼 꼭꼭 씹어 드시면 잇몸에 좋고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한 번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꾸준한 소통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때그때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정말 어거지로 드시는 분들은요 효과도 그닥인 것 같아요. 정말로 신기하게 그래요. 근데 정말로 간절해서 내가 이걸 통해, 그래서 이거 무슨 만병통치약한데 거짓말 이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드시는 분은 정말 제품 조금만 먹어도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런 효과를 또 보세요.
효과를 보시고 또 효과를 보시고 또 행복하고 막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또 소개가 일어나죠. 저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를 저도 사업한 초반에 썼었어요. 근데 쓰다가 버킷리스트 한 20개 쓰다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쓰다 보면 혼자서 막 거기 가 있잖아요. 막 여행 가 있고 두바이 사진 안에 내가 있어, 그쵸? 내가 있고 낙타 타고 있어요, 막 그쵸? 뭐 엄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혼자서 배시시 웃으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네트를 다 떠나서 나 정말 이렇게 한번 살 수 있을까? 이러면 되게 쑥스럽지만 버킷리스트를 적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나이를 또 먹어가면서 그죠, 하루하루가 어차피 우리는 또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서 너무 현실과 이상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꿈만 쫓는다 보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좀 지치는 경우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사업을 했던 초심을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업을 시작을 했었을 때 내가 이뤘던 버킷리스트도 있을 것이고, 하나를 이뤘다 보니까 두 개를 더 이루고 싶고 세 개를 더 이루고 싶고, 원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죠? 뭐 우리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욕심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게 그룹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고소명 사장님, 유한근 사장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면 정말 집도 있고 너무나 멋진 차도 있고 가정도 이루셨고 정말 더 안 이루셔도 될 것 같은데 저분들은 또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쓰면 집을 더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이렇게 해서 몇십억을 벌 거고, 그쵸? 역시 더. 근데 더의 그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신 그 실크로드를 이미 또 쓸어 놓으셨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따라만 가면 된다. 근데 그 따라가는 게 누구에 의해서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나의 사업의 원동력을 항상 가지시면서 여기 있는 3Y, 내가 왜 네트를 시작을 했고 내가 왜 엔젝타를 시작을 했으며 내가 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죠?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슴속에 탁탁탁 박으셔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실현 가능한 일로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너무나 멋진 보물이 있는다고 하지만 그 보물을요 내가 아낀다고 장롱 안에다 넣으면요 그 보물은요 그냥 보물 거기에만 있어요. 가치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신에 아무리 좋은 원석을 가지고 뭐 갈고 닦고 하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그걸 훨씬 더 값어치 빛날 수 있게끔 하는 건요 나예요, 나.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어떤 기사인가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나? 그 돈이 썩는 냄새가요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심하다 하더라고요. 시체 썩는 냄새를 제가 맡아보진 않았어요. 맡아보진 않았지만 그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대요. 그게 더 심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요 진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셀까봐 은행에 맡기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했다 보니 돈을 쓸 방법을 모르셨던 거죠, 그분은. 그래서 아마 어르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장롱에다 거의 모셔놨던 거예요. 몇십 년인가 그렇게. 근데 그 안에서 돈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어디로 붙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갖고 있는 나의 재능들, 우리가 아무리 엔젝타를 만나서 정말 제품이 일하는 회사고 정말 이 셀톡스 정말 대단하고 나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써먹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고객이랑 통화하는 것도 되게 떨렸었고 쇼핑몰에 글 하나 올리고 블로그 하나 하는 것도 되게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방문자 수가 늘고 있네.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한테 소위 말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팔로우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자 팀마다 또 스폰서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사업을 위한 뭔가의 툴을 계속 만들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네이버 밴드라든가 뭐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쇼핑몰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마켓인가요? 그것까지 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툴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툴이 아무리 많아봤자 내가 써먹지 않으면요 그냥 써먹지 않는 그냥 아까 말했던 돈 같은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이 잠재력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셨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원동력이 되는 초심을 가지시면서 하루하루를 부딪히면서 꾸준하게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함이죠. 성공을 내 것으로 길들이는 거. 어저께 제가 정명수 사장님 그 교육을 들으면서 꽂힌 게 있어요. 또 되게 잘 꽂혔어요. 뭘 그렇게 꽂혀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블로그는 참 쉽다. 단 꾸준한 사람들에게. 그 말이 되게 꽂혔어요. 맞아요. 꾸준하다 보니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인젝타를 만났을 때 저는 딱 느꼈던 게 뭐였냐면 기존의 게시 사장님들은 굉장히 맨땅에 헤딩을 많이 하셨겠다. 가보지 않는 길이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뭐 밴드부터 시작해서 쇼핑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한 명이 오게 되면서 지금 BS 그룹을 성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꾸준함은 성공을 내 것으로 길들이는 거. 꾸준함은 할 수 있는 건요. 내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래요. 굳이 좋아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성과에 초조해하지 말래요. 이거를 PT를 좀 준비를 하면서요. 결론 이게 목표구나. 목표와 계획과 간절함이 있으면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굳이 좋아하려고 애쓰지 않고 성과에 초조해하지 않아도 꾸준함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고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하기 힘든 뭔가를 도전을 했을 거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꾸준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중단 없이 쫓는 그게 바로 꾸준함 그리고 바로 성공의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 좀 천천히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 그림 아시죠? 그림 아시죠? 아마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은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런 동기부여 그림이죠. 어찌 보면은 그 옆에 곡괭이를 들고 계속 그쵸 굴을 팝니다. 굴을 파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파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파다가 지쳤어요. 파도 왜요? 금은보화가 안 나와. 근데 어때요? 한 번 두 번만 곡괭이 조금만 더 했으면 저거 다 내 건데.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당근 있잖아요. 그 영어 한번 해볼까요? Success is not always what you see. 맞죠? 죄송해요. 그래서 뭐냐면 보이는 게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볼 때는 되게 별거 아니죠. 저 애기 토끼, 그렇죠? 그 옆에 저 토끼는 어때요? 이파리 잡고서는 장난 아니라. 근데 어때 딱 뽑아버리면은 당근이 요만해네요. 그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사업가 나온다 했는데 언제까지? 그죠? 코치 계속 하다 보면은 한다 했는데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은 오늘은요 꾸준함으로 쭉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정명수 사장님께서 예전에 제가 그 블로그랑 아니면 밴드랑 저도 이제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블로그로 엄청나게 또 그 사업의 성과를 또 보신 분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돼요. 어차피 언젠간 딱 돼요. 근데요 되는 데까지가 꾸준하게 힘든 거예요.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고 언젠간 될 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딱 이렇게 머릿속에서 박아놓고 하다 보면요 지금도 꽃갱이질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오늘 또 교육을 저는 항상 교육을 할 때마다 제가 저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시면 지금 또 겨울이고 또 하다 보니까 인바디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죠? 뭐 지방 가시고 사람들도 케어하시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같은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기존의 사장님들께서 처음에는 인바디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 지방 가고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지방 갔다가 오는 차 안에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셨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업하면서 그 경험 좀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또 먼 거리 가려다 보면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고 새벽같이 기차 타고 차 타야 되고 하는데 갔다가 또 왔어요. 그러고 하고서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결과가 있다고 해서 올라오는 길에 당연히 좋은 건 맞지만 가끔씩 오늘 하루 그쵸? 돌아보게 되면 허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요 내 뜻뿐만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인들 열심히 일을 하다가 5일이든 10일이든 15일이든 20일이든 25일이든 월급 딱 들어와요. 월급 딱 받으면 역시 나의 몸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한 번도 없지 않으셨나요? 저도 금융회사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전 25일이 페이데이였었던 것 같은데 페이를 딱 받게 되면요 딱 받았어요. 알죠? 그 전사 메일로 와요. 뭐 어디 뭐 저기 뭐 급여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와 괜찮아요. 왜 이렇게 세를 많이 떼냐고요. 금융회사는 저 네트도 3.3 확실하게 공제하잖아요. 거기도 엄청 공제해요. 근데 금융회사 되게 많이 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그 스마트 뱅킹 딱 하게 되면요 어때요? 돈이 그게 안 들어와 있어. 여기 또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원천 징수할 때 세후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때 그 근로자였으니까 전 그때 근로자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세후로 세금 더 받고 뭐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원천 징수를 하기 전 세 전으로 또 통계가 돼요. 나는 그 돈을 받은 게 아닌데 20만 원 더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책정이 돼버려.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럴라고 그죠? 내가 이럴라고 대학 나왔고 내가 이럴라고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럴라고 면접 보고 이렇게 봤으면 내가 이럴라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회의감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페이가 딱 들어왔어요. 어때요? 카드값 쭈르륵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적급이든 저 그때 펀드 막 넣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실수령이 그닥 없어요.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 뜻 때문에가 아니라요. 내 뜻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잡이 그 소위 말해서 근로자인 그 분들처럼 그냥 고지고대로 앉아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저희는 또 엄청나게 멋지게 저는 진짜 내 뜻 만나기 정말 너무 좋은 게 특히나 엔젝타 만나기 너무 좋고 BS 그룹 만나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디 갈 때도 항상 그쵸 핸드폰에 뭔가를 있잖아요 그죠? 블로그든 뭐든 간에 뭐 밴드든 뭐든 간에 어쨌든 나를 내가 그 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카오 스토리든 뭐든 간에 나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내가 바깥에서 원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고 나의 몸값이 항상 정해져 있는 그 몸값을 항상 받았었다라면요. 사업을 통해서 나의 몸값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죠. 몸값이라는 표현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의 역량을 여기서 열심히 발휘하다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를 창출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잠재력이 발휘가 되면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하루하루가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성공만 생각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산을 타고 갈 때도 어찌 보면 내가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 가고 1코스 지나고 2코스 지나고 3코스 가다 보니까 그렇죠. 뭐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맨 처음에 만났어요. 좋다고 막 바로 사귀지 않잖아요. 여자분이 너무 좋았어, 너무 멋져, 사귀자. 안 사귀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사귀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안 사귀어요. 나를 뭘로 보고 좋대요. 그렇죠. 나를 뭘로. 근데 알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얼굴을 다 떠나서 그렇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더 그러다 보니까 사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무조건 성공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너무 숨이 차버릴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결과가 있든 없든 어저께 명수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블로그를 올렸어요. 저도요 얼마 전에 블로그 글을 올렸거든요. 정말 다른 거 올릴 때는요 막 유입수가 엄청 좋아요. 건강할 때만 왜 안 올라갈까? 그렇죠? 저 생각을 해봐서 이제 파트너 이야기 하던데요. 그거를요 안 치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키워드를 한번 바꿔볼까? 바꿔봤는데도 그냥 그래요. 근데 바꿔보는데 또 그러고 다시 한번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몇 명 읽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면사님 이야기하셨던 대로
내가 키우는 블로그든 SNS 뭐 인스타 뭐 여러 가지든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명단들 아니면 나의 사업적인 파트너분들 아니면 내 주위에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 건강이 필요한 사람, 부업이 필요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들을요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애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이 원하는 거를 계속해서 눈에 보일 거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언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쏟고 이런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업이 어떤 생각하냐면 관심을 쏟는 것만큼 내 마음을 주는 것만큼 나에게 득이 되는 사업이 정말 엔젝타 특히 이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나의 그 성장과 이 모든 것들이 항상 결부시켜지는 오늘을 열심히 만들어 가다 보면 보이는 게 성공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하다 보니까 성공이 지금 앞당겨지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든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타인 탓하지 말고요.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자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한테는요 너무나 멋진 스폰서님들이 계시고요, 너무나 멋진 형제 라인 분들 계시고요, 너무나 멋진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맞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건요 그때 그룹장님께서 제 파트너 멘트를 해주실 때 나는 누구누구 사장님한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따라와야 하는 거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아무리 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이끌지 못하면 나는 본인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되고요, 꾸준하면 되고요, 가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나에게 킵할 수 있는 걸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부정적 상황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이끄는 리더가 되지 못하면 타인과 행운, 기회, 성공은 언제든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책에서 발췌한 글인데 네트에 대한 그 글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예전에 그 사업자 강의였었죠. 조윤아 사장님께서 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니야, 막 그 인바디 얘기였었나?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고객분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면요? 그래서 안 되면요? 의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의지가 없는 건데 마치 제품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장님께서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다고. 왜냐면 그런 생각으로 해봤자 효과는 없으니까. 그렇죠? 셀토스가 그런 제품이 아닌데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자기 마음이 의지가 없어버리면 그거는 어차피 안 드실 거고 어차피 그렇게 안 하실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셀토스 책임이 아니고 코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치를 할 때도 가서 인바디 재주고 이랬으니까요 제품 더 주고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맨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진짜로 건강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 그렇죠? 뭐 왜 다이어트를 진짜 왜 하려고 했는지,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으려고 그렇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셨는지를 알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뭔가를 우리가 다 이뤘을 때 더 얘기도 잘 통하고 소통도 잘 되고 하는 것처럼 결론은 뭐든 간에 진정한 리더는요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트뿐만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동생이 저기 외제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지점에서 자기가 그 1등을 했대요. 1등을 했는데 그 1등을 한다고 해서 몇십 대를 파는 게 아니라 외제차 많이 비싸잖아요. 내가 많이 비싸고 하는데 이번에 한 3대인가 4대인가 그걸 했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처음에는 국내차 딜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좀 동생 보면 좀 많이 안쓰러웠었어요. 이게 브로셔가 이렇게 많거든요. 뭐 연비 어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차를 몰라요. 차를 모르고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희 언니랑 제 동생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11번 버스 계속 타더라고. 왜냐면 무서워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정말 유일하게 제가 참 운전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면허는 2005년에 땄어요. 2005년에 땄는데 갱신도 했고요. 네,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맨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여기 딜러사 말고 그 전 딜러사에서도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이 친구가 그 군대를 갔다 오더니 군대에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었던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 이 친구가 이제 공군에 갔었었는데 공군에 이제 같이 함께 했었던 그 생활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약간 제 동생은 저기 대학교 졸업을 하고 갔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군대를 늦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갔었는데 부사관 준비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공군으로 갔어요. 근데 가니까 일반 사병들이 자기보다는 어렸던 거죠. 근데 일반 사병들의 그 집안이요 다들 좋은 거예요. 공군 그 큰 친구들이. 근데 보니까 아버님들이 다 영업을 하시는 거죠. 영업을 하시고 뭐 자동차 그쪽에서 있었고 뭐 공구상에 뭐 영업을 하시고 뭐하고 하면서 이 친구가 원래 굉장히 좀 되게 그러니까 그죠 되게 FM인 재미없는 교회 오빠 있잖아요. 딱 그런 친구였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영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영업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또 딜러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인식이 있었다 보니까 또 늦둥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 동생이 딱 한마디 했죠. 저를 언제까지 이 집에 막둥이로 생각을 하실 거냐, 나는 어른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아무도 할 수가 없어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니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왔는데 이 친구가 딱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또 그 외제차를 저 딜러를 할 때 보면요. 국내 차량은 그러니까 국내 차를 절대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외제차는 확실하게 조금 다르긴 하대요. 고객들부터가. 그리고 이제 고객들부터도 약간의 그 엄친 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되게 어린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애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안하지만 가정교육이 얼마나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눈에 보인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제 동생도 얼마 전에 그 예전에 어떤 그거 할 때 예전에 다른 브랜드에서 저 할 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어떤 여자가 너무 소위 말해서 가지없게 얘한테 막 무슨 딜러니까 맞아 무슨 하인브리드 좀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다 맞춰줬대요. 다 맞춰주고 하는데 너무 자기가 너무 화가 났는데 자기가 이렇게 안 하면 어쨌든 간에 그 영업 그 실적이라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자기는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항상 책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책을 보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진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결혼은 그렇게 해서 케어가 잘 됐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참았냐 그랬더니 보니까 그 여자가 누나랑 같은 동갑인 거야. 저랑. 그래서 그냥 누나가 나한테 찡찡댄다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한 얘기가 그때 너무 내가 힘들었어가지고 있잖아. 누나 보는 것도 싫더라. 누나랑 같은 연도인 사람도 싫더라. 너무 억울해서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영업을 하다 보면 그런 진상들이 진짜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브랜드에서 할 때도 집에 오면요 항상 그렇게 그걸 봐요. 그 브로셔 보고 연비 보고 왜냐면 딱 보면 거기는 PC로 그리잖아요. 딱 얘기하면 딱딱딱딱 다 나와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항상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리고 쉬는 날도 없어요. 이게 당직을 계속 서야 되다 보니까 당직도 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있긴 있지만 되게 퐁당 이렇게. 근데 항상 그 기회를 항상 잡으려고 이 친구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 동생 인천 송도에 있는 그 지점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송도에 좀 이렇게 그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하면 확실히 다르대요. 확실히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리드하는 그런 그 역량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부드럽고 그리고 어떤 거에 딱 이뤘을 때 누가 봐도 되게 지금 바로 막 정신이 없고 막 몇 억에 왔다 갔다 하고 몇십억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 그런데도 되게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을요 되게 평온하게 뭔가를 끌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갖고 있대요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도 리더를 계속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업도 전 마찬가지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끌 수 있는 리더가 되시면서 정말로 내가 나를 끌고 내가 정말 나를 진정으로 이렇게 보다듬을 수 있어야 마음을 또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로 계속 얘기하는 셀프 리더로 성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플라시보 효과?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를 갔다 와보진 않았지만 군대 가면 모든 약이 통일한다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저 때는 그랬어요. 라떼는 말이야, 그죠? 제 때는 말이야. 아파도 이 약 주고, 그죠? 뭐 여기 또 저기 축구해가지고 여기 제 친구가 예전에 그 축구를 하다가 그 잘못 넘어가지고 그 남자예요. 그 군대 간 친구인데 여기 쇄골뼈인가요? 여기가 이렇게 부서졌었어요.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돼. 붙을 때까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자기랑 같이 생활관에서 이제 생활하는 어떤 친구가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렸대요. 근데요, 지가 받은 약이랑 그 친구가 받은 약이랑 동일했대요. 너무 당황했대요.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 그거 먹고 낫대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가짜 약을 줘가지고 이거를 고치게끔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믿는 대로 몸이 반응한다라는 거죠. 좋아질 거라는 믿음과 기대에 왜 좋아질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논리가 버무려져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플라시보 효과를요, 사업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꾸준히 성실, 목표, 계획에 다 일맥상통하는 거에 플라시보 효과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나 지금 잘 될 거니까, 나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적용을 해보자 얘기하는 겁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그 예지 사장님이 그 대전에 있는 그 예지 사장님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예지 사장님이랑 그 대전에 이제 미팅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되게 갑자기 잡혔었던 미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예산이 어머니께서 30대 때부터 혈압약을 계속 드시다가 혈압약을 다 끊을 정도로 너무 좋아지신 거죠. 너무 좋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리즈 시절의 몸매를 갱신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년 전부터 예사님 어머니를 뵀었었는데 너무 예뻐지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 먹었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소개가 나온 케이스인데, 그리고 어머니께서 너무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사람을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품으시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너무 따뜻한 그런, 그러니까 리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너무 따뜻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뭘 여쭤봤냐면, 제가 이제 케어하는 고객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그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계속 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프신 거예요. 계속해서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건강 코치잖아요. 건강 코치가 하다 보니까 이제 세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이제 엄마는 그게 다 귀찮은 거예요. 그 몸이 아프면 다 귀찮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드셔도 그냥 그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근데 어떤 식으로 세톡스를 좀 진행을 하셨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 예지가 딸이니까 예지가 그 세톡스를 갖고 왔을 때 어차피 네트 제품 다 좋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는 그냥 안 드셨대요. 안 드시고 그냥 있으면 그냥 먹고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때 이제 그 한참 대전에 이제 가면서 이제 그 고객분들을 미팅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STP를 했었죠. 근데 하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게 그렇게 좋은 제품이었었구나. 너무 좋은 제품이었으니까 그 전에도 제품을 드시면서 효과를 보고는 있었지만 그냥 모르고 그냥 먹던 거라, 알고 먹으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알고 먹다 보니까 제품이 더 맛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일을 가시고 어디 가시고 할 때도 간식이라던가 아니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냥 그때마다 드셨대요. 근데 딱 어머니 표현이 먹었는데 이 셀토스가 내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게 내가 느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게 맛있어서 그냥 수시로 그냥 드셨던 거야.
먹으면서 내 몸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내가 지금 정말 예뻐지고 있고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대두가 되다 보니까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막 챙겨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컨디션 조금 별로다 그러면 그때 먹었었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손이 굉장히 이게 띵띵띵 부어 있으셨대요. 띵띵 몸도 다 붓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손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붓기가 없으니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 컨디션도 좋아지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시다 보니까 그 모습을 주위 분들이 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팅을 하면서 이제 또 셀톡을 또 어머니를 통해서 셀톡을 또 시작하신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나는 소위 말해서 암땡땡 그죠? 애땡땡 그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를 진짜 되게 많이 받았었다. 그래서 셀톡을 시작하신 분이 이제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나는 귀뚱이도 안 들어왔을 때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니까 예전 어머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 확실한 사람이고 진짜 확실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그 사람을 오랜만에는 아니겠지만 교회 분이셨었거든요. 만났을 때 이제 그 이번에 셀톡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제 몸이 조금 아프고 뭐하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셀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설명하는 거는 좀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냥 코치 티업하고 그리고 저랑 또 관계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오신 분도 사업에 또 관심을 갖고 계셔서 계속 지금 거기를 이제 더욱더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같은 제품을 먹어도 내가 정말 이 제품을 먹고 내가 정말 건강 이거는 뭐 만병통치약 그런 게 아니겠지만 내가 이걸 먹고 내가 정말 이 친구가 내 몸을 정말 세포를 케어하고 있고 내가 정말 이걸 먹고 행복해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것과 그죠? 먹기 싫은데 먹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업도 마찬가지라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플라시보 효과를 적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어차피 잘 될 거고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왕 하는 거 지금 하는 거 이왕 잘 될 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구는요 제가 딱 보면서 또 꽂혔어요. 뭘 계속 꽂혀요, 그렇죠? 지뢰는 익숙한 풀밭에 숨어 있고요. 보물은 의외의 장소에서 기다린다. 이 문구를 보면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저를 유추를 하면 지뢰는 익숙한 풀밭에 숨어 있대요. 그냥 나의 일상의 루틴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런 곳에서 있다 보니까 지뢰 터지면 죽잖아요. 아니면 뭐 다리가 절단이 되든 간에 그 익숙함에 속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요, 보물은요, 의외의 장소에서 기다린다. 두들기고 꾸준하게 뭔가를 도전을 하고 하다 보면요, 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런 것이 있네. 예전에 여러분들 그 보물 찾기 맞죠? 보물 찾기 그거 혹시 많이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죠? 저도 은미사님 역시 우리는 연륜이 그죠? 왜 다들 안 해본 척 해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요 진짜 속상한 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해요. 주위에 있어요. 바로 막 보이잖아요. 종이 딱 보이잖아요. 그 종이 딱 열면 뭐예요? 열받게 꽝이 그렇게 많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꽝이에요. 근데 정말 대상 진짜로 내가 원하는 그런 상품들 그죠? 상품들 아이템들 그런 건요 깊숙한 곳에 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그쪽 뭔가를 이렇게 풀숲을 이렇게 해야지 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물 근데 잘 모르는 친구들 어때요? 와 나 이것도 주웠다 한 5개 했대요. 3개 다 꽝이고 2개가 색연필이면 뭐 하냐고요. 그죠? 그놈의 색연필 그 기억나세요? 지구 색연필 그거 기억나세요? 돌리는 거 그거? 그걸 하면 뭐 하냐고요? 공책 한 권이면 뭐 하냐고요? 공책 한 권 무슨 색연필을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로 이게 보물 찾기의 고소들은요 알아요. 시작하자마자 깊숙한 곳에 가죠. 그 미로 찾기 그 좀 위험한데 아까 위험한 그러니까 수위를 넘어서지 않을 정도까지 가서 정말 대박 왕건이를 그렇게 가지고 와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하다 보면 의의 장소에서 기다린다. 근데요, 이거를요,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레는 익숙한 풀밭에 숨어 있고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지금의 현실. 근데요, 그 익숙한 곳에 우리는 꾸준하게 한번 해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다 보니까 공을 들이다 보니까 기회가 왔다고요. 공을 들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보여드렸던 요 그림 있죠? 이 광석 캐는 거.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밑에 아저씨처럼 지쳤어요. 언제까지 이러다 근데 지뢰 나오는 거 아니요? 근데 계속 했는데 조금만 더 팠으면 저 금강석이 다 내 거였었다고요. 그래서 그 익숙함에 취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익숙함 취할 거면요, 제대로 하면서 한번 취해 보자고요. 플라시보 효과 적용하면서 어차피 될 거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친 긍정이요. 나를 위한 미친 긍정이요. 그리고 공을 들이다 보면 기회는 온다. 꾸준한 도전을 꾸준하게 해보시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답은 있다고 어저께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사님께서도 꾸준한 도전과 행함 속에 답이 있다. 그룹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봐. 뭐라도 해봐. 해보다 보면 돼. 해보다 보니까 돼.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수면사님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명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부딪히고 도전하고 행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말 것.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여러분들 계획이에요. 되게 탄탄할 것 같죠?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제가 오늘 또 교육이고 하다 보면 저도 이 긴장이 돼요. 왜냐면 저만의 시간이 아니라 너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STP 하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거를 같이 우리는 공유하는 시간인 거 되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나왔어요. 저의 플랜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가서 요때 도착해서 소위 말해서 화장도 좀 고치고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화장 고치고, 제가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이 안에 막 엄청 껴입고 왔거든요. 옷도 벗고 화장실을 편하게 갔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요, 현실은 이거였어요. 오늘의 현실이 이거였어요. 오늘의 현실이 정말 이거였어요. 저 오면서 울 뻔했거든요. 진짜 왜 하필 오늘이야. 맞아. 2호선 지하철 밀리는 거 아시죠? 왜 안 밀리다가 오늘 밀리냐고요. 저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밀리는 거예요. 신도림에 도착했어요. 계단에 내려갔어요. 인파가 전 크리스마스 이브인 줄, 와 코로나 터지게 명동인 줄, 저 진짜 내려가지 못해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보니까 촘촘히 계속 오는 거예요. 저거 타고 가면 되지. 알죠? 전철 계속 사람들 타면 전철도 사람 뱉는 거 아세요? 탁 뱉어버리는 거 아세요? 안 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2호선 타고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사상 타고 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스크린 도어 그 전부터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사람이 죽었대. 나중에는 왜 지금 죽어? 막 이 정도로. 진짜 나의 시간을 너무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럴 정도 되게 이제 그랬어요. 가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아닌데 시간이 보니까 어떡해요? 갑자기 땀이 나면서 오늘 옷을 왜 이렇게 두껍게 입은 거지? 머플러스 불기 시작하고 와 어떡하지? 저의 시간은 이거였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또 생각한 왜 그래가 아니라 조금만 더 일찍 나올 걸. 30분 일찍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50분 일찍 나와야겠다. 진짜 50분 일찍 나와야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선릉에 내려서 말 경주를 봤어요.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다 뛰는 거예요. 다 뛰는 거예요. 그런 저도 말 한 마리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말 중에 한 마리였죠. 장난하게 졌죠 제가. 그럼 막 휘날리면서 떴는데 아무튼 이래요. 또 생각했죠. 계획대로 되는 건 진짜 정말 아침에 출근길도 저도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월초입니다. 오늘의 계획은 10월 말에 11월의 계획은 10월의 말 계획은 3분기의 계획은 12월 때 이렇게 될 거고, 그건 계획이고요.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무슨 그 고객과 함께하는 현실이 산을 넘고 물을 바다 건너서 무슨 우주 끝까지 갔다가 배 타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연이 될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꾸준하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출근을 하는데도 아시죠? 하다 보면은 사람들 하다 보면 저기 기관사님이라던가 그분 그 방송 듣고 싶지 않은 거 알죠?
다시 한번 말씀 뭘 또 계속 얘기해 봐. 알죠? 앞차가 어쩌고 저쩌고 처음에 밀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호가 고장이 났대요. 정말 땀이요 막 그러면서 다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분은 고객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분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웨딩 플래너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시죠? 이게 소위 말해서 똥줄 타면 이어폰 다 뺐어요. 이게 나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달달한 발라드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기관사 소리 들어야 되고, 이거 아니면은 제가 진짜 교육부에 전화를 드릴까 했었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난 시간이 늦어버리면 서로 간에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다들 고객님 죄송해요.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분들 계획 아침 다 틀어졌을 거예요. 틀어졌을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틀어졌으면 어느 누군가는 그 전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을 막 망쳐버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러려고 했는데 저러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분들 그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맞죠? 저도 그랬어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거. 내가 가가지고 운들 모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생각을 하는 찰나에 명현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먼저 PT 올리고 뭐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딱 왔는데 조금 2분 정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현실과 나의 계획은요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계획이 다르다라는 걸, 그러니까 현실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요. 인정하고요. 어차피 될 거고요. 어차피 이 깃발 어차피 가고 있잖아요. 산을 걷고 물 건너. 그래서 그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너서 가는 것처럼 우리한테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항상 함께하는 그 동역자분들 계시잖아요. 동력자분들 누구예요? 우리 스폰서님들, 파트너님들, 형제라인들. 그래서 성공을 해서 성장해 나는 거를 절대 멈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끝났습니다. 마라톤이죠. 마라톤. 처음에는 다 같이 시작을 해요. 다 같이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낙오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원치 않게, 그쵸, 뭐 힘이 들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그쵸, 외로울 거예요. 42.195km, 그쵸, 하다 보면. 근데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보면요 항상 누가 있어요. 페이스메이커들 맞죠? 페이스메이커들 같이 뛰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차를 타고 가든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내 코치들이요. 저는 그분들이 저희 스폰서님들이 아닐까. 여러분들 스폰서님, 저희 스폰서님, 함께하는 형제라는 분들 이미 해보니까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마라톤도 코스가 그냥 평탄길 아니잖아요. 올라가다 내려갔다 올라가다 막 이러지 않나요? 앞으로는 그런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이미 그 코스를 완주를 해봤었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코치를 하려면 이미 가본 길일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요때는 좀 천천히 가. 근데 마라톤은 진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면서요. 저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되게 빨리 가죠. 중간에 나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꾸준한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배우라는 이 작가분이 쓰신 글인데 좀 작을 것 같아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어떤 성공한 분의 자서전을 읽었는데요. 290페이지까지 실패한 얘기였대요. 그래서 언제 성공하나 봤더니요, 마지막 뒤에 10페이지에 성공을 했대요. 이분이 250페이지까지만 혹은 260페이지까지만 실패하시고 나는 안 돼라고 포기했다라면 지금의 모습은 없었겠죠. 우리는 지금 몇 페이지까지 실패하셨나요? 그렇죠? 상담 배우는 고객들, 아니면 만나러 가는 고객들, 이 사람 사업가로 나올 줄 알았는데 실패했고 뭐 했었고. 근데 혹시 이 실패 페이지를 몇 장 넘기지 않고 책을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힘내래요. 우리 갈 길이 멀고요. 어차피 달 거고요. 누군가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어차피 성공할 거래요. 그래서 같이 성공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업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삶 될 수 있을까? 물음표로 시작했다라면요, 될 수 있어라는 느낌표를 가지고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했던 모든 교육은 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성장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맞춤표 찍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던데, 하다 보니까 이렇네. 버킷리스트 나름대로 쓰는 것들, 남한테 보여주는 거 쑥스러워하지만 나만의, 여러분들의 메모장에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기, 저렇게 해보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머리 헤어스타일 바꿔보기, 손톱 바꿔보기, 뭐 해보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렇네.
그거 지나고 나는 거 그거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 이렇네. 이런 사업이야. 우리 이렇게 멋진 사업을 하고 있는 하루하루를요.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보다는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보다는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꾸준하고 어차피 성실한 나니까 될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계획이야. 틀어질 수 있고 그러면 수정하면 되고 보완하면 되고 결론은 행하는 건 내 자신이야. 그래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모든 사업을 문제점과 해결책은요 다 나한테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주도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하루를 서로 칭찬을 해주시되 특히 나한테 칭찬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칭찬이요 너무 합리화가 되면 안 되겠죠. 5개 하려고 했는데 2개 했어. 그래도 잘했어. 아니요. 5개 하려 했으면 그거 해요. 정말 힘들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 스폰서님이요 요거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하신 게 있을 거예요. 스폰서님 여러분들의 상황 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요거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거 하셔야죠. 근데 그거 너무 바빠가지고 스폰서 그거 깜빡했다. 그래도 이거라도 했으니까 이건 합리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페이스메이커 스폰서님들 그리고 같은 팀으로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이끌어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마라톤 열심히 뛰셔서 꼭 완주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